제22대 총선 4.10 총선에서 대구 북구 을에 출마하게 되신 신동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유권자들 만난다고 생각하시니까 무척 떨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떨리죠. 안 떨리면 거짓말이고. 네. 첫사랑이 100m 앞에 있는 것과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떨리십니까? 첫사랑의 100m보다는 아무래도 유권자 앞이 우선이라고 보고 유권자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제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의식을 해서. 맞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이 시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첫사랑이란 마음으로 대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신동환 후보께서는 대구 북구 토박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참 이 칠곡이 굉장히 촌이었어요. 버스가 2대밖에 안 갔어요. 7번, 16번. 그리고 현재의 그 번화가의 3지구, 4지구, 학진구 지구 그쪽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진짜 시골 생활,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현재의 그 8km가 되는 팔거천에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뛰어놀던 장소, 그리고 이제 강이 아니면은 그 뒷산이나 또는 이제 팔거산성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산에 늘 뛰어다니면서 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럼 태어나신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요? 지금 이제 구수산 도서관인데요. 네. 그 구수산 도서관의 그 길이 아시랑고개였어요. 그 아시랑고개를 넘으면은 과거에는 이제 읍내오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천로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거기 아시랑고개 밑에 읍내오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읍내오동에서 태어나서 쭉 칠곡에서 살아오신 거죠, 북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산을 넘고 학교를 다니고 강을 건너 학교를 다니고 그런 어린 시절에 통학을 했었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며 통학하고 자란 신동환 후보. 어린 신동환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릴 때는 꿈은 뭐 크게 그다지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제 현재 사회적의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또 뭔가를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진입장벽이 생기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뭐 기업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뭔가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규격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대한 그 성능 대비해서 이제 인증이나 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보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정책들을 빨리빨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저는 10년 만에 걸려야 될 이제 제품 개발과 목표들이 전문화된 컨설턴트나 또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서 5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 정책 속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ICT 과학계의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을 담아서 우리 창업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견인 역할과 이제 정책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전혀 길지 않습니다. 후보님의 생각과 그 소신을 듣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이죠. 그렇다면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같은 기업인 그리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제가 정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제지만 우리 창업기업들이 보면 작은 것부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할과 또 이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창조경제혁센터에 멘토링도 이제 직접 나가서 네. 해보았고, 또 기존에 이제 창업을 해서 또는 이제 사업자를 운영을 하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직접 창업 멘토의 역할도 하셨다면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가까이에서 들으신 건데 그 중에 특히 후보님의 마음을 움직인 내가 좀 더 큰 활동을 해봐야겠다 계기도 있으셨어요? 네.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제 창업 활동과 기업 활동에서는 아픔이 좀 있어요. 첫째 자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 또 세 번째는 판로. 근데 이게 다 되면은 연구 인력이 또 없고 또 전문 인력이 없어요. 이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우리 현실에서 뭔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전문화된 컨설턴트들이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뭐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대 창업을 하고 이후 창업 멘토 역할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례가 좀 궁금한데 어떠한 분이 후보님을 찾아왔었고 어떤 고충이 있었고 그때 이런 멘토링을 했었다. 사례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그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이제 창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아꼈는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큽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는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도 받지만은 내가 정작 필요한 것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부부 사이가 나빠져요. 심지어는 이제 그게 1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뭐 7년, 8년, 10년이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우리끼리 이제 기업가들끼리 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엎어지면 10억을 까먹고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면은 100억을 벌고 두 번에 엎어지면은 해서 다시 재개해서 일어나면 매출이 200억이 올라간다. 그런 뼈아픈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와 실패와 과정들이 없이는 성공의 일이 없다라는 거.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네요. 창업을 해서 생각만큼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 그게 자연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후보님의 어린 시절 얘기로부터 흘러와서 창업 멘토 역할까지 들어봤는데 다시 후보님 좀 본인의 얘기로 들어가서 정치인의 길을 선택할 때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우리 대구에서는 정당 선택할 때 조금 더 또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참 요즘에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는 좋은데 왜 당이 그렇다. 이게 참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의 공통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정치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하셨는 게 딴 게 아니라 8대 9대 그 김창완 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외가 쪽인데 어머니 이제 사촌 오빠 동생 이제 되는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8대 9대 하셨어요. 그쪽에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명감이나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그때에 제가
북구을 이제 청년위원장으로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국민의힘 가면 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뭐 따놓은 당사인데 네. 하지만 또 사람이 이 이념과 또는 이제 생각이 또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민주적 성향이 조금 가깝다라고 보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려면은 민주당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꿋꿋한 소신을 가지고 걸어오고 계시네요. 2004년이면은 30대 초중반이시던 때 맞습니다. 일찍 정계에 입문하셨네요. 예, 우연찮게였지만 이제 제가 뭐 그쪽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는데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입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후보님한테는 대구 북구을이 험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또 큰 결정을 하기에는 가족들의 역할이나 의견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족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우리 모친께서는 반대를 안 하셨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컸고요. 험지지만, 또 이제 지금까지 고향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제 칠곡은 사실은 뭐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까지 다 할 정도로 같은 불악의 동네고 또 칠곡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주위에 있는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네. 예, 뭐 물론 뭐 생각과 이념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예, 현재까지 정치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칠곡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향에 계신 선배 후배들이 칠곡의 인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현재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님 혼자의 꿈이 아니라 네네. 많은 분들의 꿈이 합쳐져서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71년생이시면은 올해 54세 맞으신가요? 예, 현 정부 나이는 53세입니다. 53세. 제가 한 살 높였네요. 예. 50년 넘게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또 청년 때에는 서울로 가고 싶은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지금 뭐 우리 칠곡의 그 동네가 팔거예요, 원래. 네. 칠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거라고 하는데 팔달겨를 못 넘는다라는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제 제가 서울로 갈 수도 있는데 고향을 지키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있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충분한 뭐 직장 생활이나 또는 뭐 사회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물론 제가 서울을 진출을 했었으면은 뭐 좀 더 나았을지 그거는 뭐 사실은 모르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북구 칠곡에서 대구에서 뭐 젊은 시절에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약간의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뭐 비용들을 제가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에서도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구가 조금 또 칠곡이 서로 간에 이제 인프라만 조금 강화가 된다면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유출, 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 또 청년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후보님처럼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쭉 성장하고 또 성공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쭉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인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하시면서 많은 꿈들이 있으셨겠지만 내가 이것만은 꼭 현실로 이루고 싶다 하는 것, 가치. 뭐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뭔가가 좀 공정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꺼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참 스타트하고 꺼내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시끄러운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대구 사람들의. 근데 이제 잘못되든 뭐 좋든 간에 일단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앞세우고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 하면은 과학계 정치계에 가서 현재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것들을 저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ICT 기반으로 시스템화를 시키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정치적인 꿈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 대부분 법조계, 그리고 또 뭐 스카이 출신, 관료 출신, 과학계의 그 정치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과학계 정치인들과 우리 지역의 애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계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시스템화 시키겠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뭐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과학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의 시스템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랑 많은 얘기 나누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예. 마음을 담아서 첫사랑보다 더 떨리는 존재라고 하셨으니까요. 한마디 하실까요? 예, 우리 유권자분들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 보면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매의 눈을 가지고 정치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바라는 부분이고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련 없어. 물론 뭐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